무당이들 팔자였는지 귀신이 보였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렇게 우리 정양, 그리고 나와 와이군. 이렇게 세 명은 항상 같이 다니는 절친과 동시에 정양과 나는 연애 중이었고 우리는 수학 여행을 떠나는 날을 위하여 보통 학생 때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 또한 공부하는 담을 쌓은 인간이었기에 어울리는 다른 패거리 또한 있었죠. 각자 다른 아이템들을 하나씩 가져오자는 이야기와 함께 전 도시락에 소주 2병을 숨기곤 학교로 출발을 하고 나머지도 각자의 방법으로 술과 과자 그리고 카드를 가져와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수학여행은 일반 수련회 비슷하게 꾸며놓고 대신 놀거리가 많은 그런 거였고 역시나 도착 후 강당에서 술을 가져온 사람은 자진해서 앞으로 내라는 말과 함께 한두 명씩은 앞으로 내곤 했죠.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걸려서 혼나더라도 술은 먹고 혼나겠다는 의지의 사나이들 아닙니까? 죽어도 못 낸다는 눈길과 함께 우리들은 뭉쳤고 그렇게 그날 오후 스케줄이 끝나고 다들 씻고 자는 분위기에 하나둘씩 모여서 우리끼리의 술판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학생이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이런 게 남자고 자랑이다라는 패기와 함께 즐기고 있을 때쯤 밖에서 똑똑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우린 죽었다라는 마음에 재빨리 술을 숨기고 자는 척을 하였지만 그 뒤엔 아무 반응이 없었으며 다시 일어난 우리는 또다시 놀고 있을 때쯤 다시 일정한 톤으로 똑똑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 그 당시 정양과의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와서 이런 뭔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동시에 우리 패밀리 중 하나인 K군 정말 패기 있게 문 앞으로 가서 아주 소리를 모기만큼 내며 누구세요? 이 자식 그 패기는 어디 갔나 싶어 다들 긴장을 풀며 그 녀석을 보고 있을 때쯤 또다시 똑똑 전 그 K군한테 절대로 문 열지 마라 이건 좀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제 옆에 앉은 C군이 술도 들어갔겠다. 겁낼 게 없다라고 느꼈는지 K를 밀쳐내고 문을 확 열어제치곤 누구야 하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연히 밖은 아무도 없었고 C군은 당연히 옆방에서 장난친 거일 수도 있다고 뭐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으쓱하며 돌아오는데 다시 뒤에서 똑똑 이런 소리와 동시에 C군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재빨리 문을 열고 밖을 보니 아무도 없는 걸 보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고 또 큰일이네 라는 마음에 예전 정영이 준 부적을 항상 지갑 안에 넣어놓고 지내는데 그 C군한테 오늘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잘 때도 꼭 가지고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첫날 밤에 술자리가 끝나고 그날 밤 역시 잠을 자는데 무엇인가 쎄한 느낌에 일어나 눈을 돌려 C를 보는데 C군 옆에 무엇인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무언가 계속 돌면서 있는 걸 보게 됨과 동시에 일이 터졌구나 싶어 빨리 일어나 그 C군 옆으로 가니 그 기어다니는 것은 날 빤히 쳐다보며 C의 국보는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 C군 옆에서 잠을 청하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C군 상태는 역시나 잠을 잘 못 잔 것이 쾌한 상태로 있었고 전 C군한테 어제 잘 때 뭔 일 없었나 물어봄과 동시에 C군이 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공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 앞에서 또다시 똑똑 이런 소리가 들려와 패기 넘치게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려는 동시에 저 멀리서 하찮은 없는 것이 팔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기어서 오는 것이 보였으며 자기는 너무 놀라 그것에 도망쳐야 한다는 것밖엔 할 수 없었고 계속 도망을 치는데 그것은 미친 듯한 속도로 자기를 붙잡으려고 기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어느 순간 저 멀리서 제가 오는 게 보였고 제가 보이는 순간 돌아보니 그 기어오던 것은 저 멀리서 절 보며 아주 분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렇게 꿈에서 깨고 계속 잘 때마다 그 꿈이 반복이 되어 잠을 하나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상한 마음에 어제 내가 준 부적은 어디에 놔뒀냐 물어보니 어제 부적을 받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네요. 그걸 왜 버리냐 엄청 화내며 물어보니 이 자식 하는 소리가 자기는 모태신앙의 기독교 신자다. 나는 이런 잡스러운 것에 의지 안 한다. 이런 고집을 피우며 어제는 개꿈이라 여긴다고 끝까지 진짜 똥고집을 피우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전 답답함을 느끼며 네 맘대로 해라고 말을 하곤 신경 안 써야겠다고 느끼면서도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정양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정양이 하는 말이 그런 똥고집인 녀석을 왜 신경 쓰냐? 넌 그냥 무시해라. 그런 녀석은 혼이 나봐야 정신 차린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몸에 박혀있는 저로선 친구가 저렇게 있고 니도 알다시피 저런 귀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정양은 제게 부적 3장을 주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낸 전 그날 밤도 우리 패밀리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도중 또다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 부적 하나를 들고 시군과 같이 문을 열었고 그리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닫는 척을 하며 문 위에 부적을 하나 붙이며 돌아왔으며 그 뒤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끼리 놀고 다들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또다시 익숙한 느낌의 실을 보니 그것이 시군 옆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걸 보고 2번째 부적을 꺼내어 천장에 붙이니 그것이 엄청난 괴성과 동시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있었고 3번째 부적을 꺼내어 시군 옆으로 가서 주머니에 넣어줬고 그 귀신은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시군의 표정 또한 평안해졌습니다. 다음날 시군이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어제도 그 기어다니는 것이 나와서 도망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뭔가에 막혀 자신에게로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화가 난 상태로 씩씩대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자기의 머리를 부여잡곤 미칠 듯한 소리를 지르며 벽을 긁으며 있었는데 그리곤 사라지며 자기 또한 그 모습을 보곤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곤 자기 주머니에서 부적을 보곤 이게 왜 자기 주머니에 있냐라고 이야기하였고 전 그 모습에 모른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적을 받아 들곤 이젠 괜찮을 거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말았죠. 그리곤 그날 마지막 밤을 역시 조용하게 지냈죠. 우리들은 즐거운 수학 여행을 끝내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때 정양이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게 첫 번째가 문을 두드릴 때 분명 그 귀신은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문 위에 붙여놓은 부적은 그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으며 2번째 부적은 귀신들이 그것을 보면 미쳐버리는 고통을 느끼는 부적이라며 3번째는 그것이 도망치려고 시곤한테 들어갈 것이고 그때 마지막 부적으로 주머니에 넣어 그것을 쫓아내라는 거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 후 정현과 저는 각자의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그린코아 아파트에서 백양 중학교 밑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곤 제가 입학을 한 고등학교는 자신의 모교를 이렇게 말하긴 못하지만 양아치들이 모여있는 공고였죠. 힘이 센 자가 여느 패거리들과 같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요. 저 역시 그런 애들과 모여 살았고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버렸죠. 일주일에 학교를 3일 가면 많이 간 거였고요. 어쨌든 과거는 과거일 뿐. 그날은 학교에서 우리 패거리들과 화장실 담배를 몰래 피우곤 땡땡이 치려고 학교를 도망쳐 나오는 도중 반대쪽에서 이상한 느낌의 남자가 다가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가까워질수록 정말 미칠 듯한 오한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더더욱 가까워질수록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날 보며 시익 웃으며 지나가고 스쳐 지나갈 땐 숨이 확 트이며 뭔진 모르겠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에 무릎을 꿇어버렸죠. 우리 패밀리들은 저보고 왜 그러냐 뭔 일 있냐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날 저녁 정양을 만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는 도중 정양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너희 할머니가 다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오늘은 친구들이 있어 네가 무사할 수 있었고 할머니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그런 놈이 있다는 거에 혼자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내일도 학교 앞에 그 녀석이 또 있으면 무조건 도망쳐라는 겁니다. 난 왜 그러냐 물어보니 할머니를 지키고 싶으면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가버리더군요. 다음날 여전히 우리 패밀리와 몰래 아지트로 모여 담배를 한 대 피곤 이야기하는 도중 시곤이 저보고 저기 어제 그놈 아니냐? 라는 물음에 그쪽을 쳐다보니 그놈이 절 보고 웃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어젯밤 정양의 말이 생각이 나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을 쳤고 그날 밤에 또다시 정양을 만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일 자기가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점심을 먹고 있는 도중 우리의 정양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하며 정양이 하는 말이 그 남자 본 것 같다.
학교 밖에서 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니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학교에서 나와라. 이런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바로 밖으로 튀어나가보니 그놈과 정양이 밖에서 대치 중이었으며 정양 그렇게 무서운 표정은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놈도 표정이 정말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렇게 정양이 그놈한테 그런 짓을 하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 알아? 그런 말과 함께 묻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세상의 혼령은 다 죽여버릴 거야. 없어져야 할 놈들을 내가 죽여버리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정양이 말하길 이미 한 번 죽은 것들을 위로해줘서 달래주고 풀어줘야 할 것들을 한 번 더 죽여버리면 그것들은 얼마나 더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분위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일단 귀찮은 너부터 없애고 저기 저 녀석도 없애야겠다라는 말에 정영이 더더욱 싸늘한 표정을 하며 하는 말이 당신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짐과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